해보겠습니다. 박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주실 내용은요? 네, 중국 시장이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또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수출 비중도 가장 높은 나라이고요. 그래서 좀 중국에 대해서 좀 자세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전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 7.4%였죠. 시장 예상치였던 7.2%를 상회했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가 그다지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보이는 것이 선행성을 가진 생산이나 소비들이 조금 시장 예상치를 대부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서비스업과 관련된 지표가 확연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중국 정부가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수출 주도형의 경제 구조로서는 이 선진국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 선진국 경기 흐름에 좀 덜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내수의 회복에 방점을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었죠. 예를 들면 지난해 7월 달에 이제 실질적으로 불법 체류나 마찬가지였던 소위 농민공들의 구제를 위한 거주민 호구제를 시작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 임금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공무원에 대한 임금 역시 최고 2배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발표도 있었죠. 소비 여력이 커진 만큼 내수 시장의 확대가 눈에 띄게 호전되면서 경제 지표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경제 지표를 크게 본다면 아직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 부의 효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경기 여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있죠. 중국 100대 도시 평균 주택 가격은 현재 8개월 연속해서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은 대부분 부자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 주가의 상승이 동행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죠. 지금 중국처럼 말이죠. 특히나 경제 지표에서 가장 선행성을 가진 지표로 꼽히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4개월 연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건강하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최근 매우 강한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경기 요인보다는 수급 요인 때문이다라는 판단인데요. 외국인들의 본토 금융시장 투자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QP에 이어서 RQP의 한도를 점차 확대시키고 있고요. 또 후강통을 통해서 중국 시장의 개방도를 높이는 바람에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주가는 상승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수급적 요인은 올해에도 선전거래소하고 홍콩거래소 간의 교차 매매를 허용하는 소위 선강통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시점이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흥분하는 경우에 일시적인 고점이 온다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관련된 뉴스를 좀 더 살펴보면 지난 2014년도 12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개설 증권 계좌 수가 150만 건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그 전달 55만 건에 비해서 급속하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일시에 증시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신도 커졌고 또 투자 대안으로 증시가 부각되기도 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에 금리가 꾸준히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낮아진 것도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낮은 금리로 차입해서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차입 거래, 신용 거래가 상해 증시에서 급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상해 A중시에서 개인 신용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량 중 10%를 넘어서면서 중국 정부에서 경고를 강하게 하기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신용거래는 더 줄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면서 지난주까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20%를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제 생애 첫 주식을 샀던 것이 1985년도였으니까 올해로 30년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어봤습니다만 언제나 개인들이 흥분할 때는 별로 흐름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이 1999년도 연말에 객장의 스님이 나타나면서 증시에 고점이 왔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 브라질 채권도 세금도 없고 이자도 높다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흥분시켰었습니다만 결국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골칫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금 트럭 지키는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나 시장도 모든 사람이 흥분하고 있을 때는 별로 내키지 않는다, 들어가기 싫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증시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그 미수 신용 비중이 20%를 넘고 있다면 이 관심이 최고조 집중돼 있다는 상황이 된대요. 물론 성강풍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충분히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따라갈 것이냐, 매수 쳤기는 살짝 좀 뒤로 미루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